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주간경제 뉴스.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금융은 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선정한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경제 뉴스 하나 전해드릴까요? 코로나 잘 대처한 한국, IMD 국가 경쟁력에서 5단계 상승했다. 중국, 일본은 하락한 반면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2020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네요. 지난 16일 날 발표한 거니까 작년도에 대한 얘기들인데 우리나라가 5단계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 63개 나라를 평가하는데 지난해가 28위였는데 5단계 상승한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네요. 여기에는 경제 성과, 그 다음에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이렇게 4개 분야에서 통계 결과하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 순위를 매기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5단계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 효율성 측면에서는 31위에서 28위로, 기업 효율성 측면에서는 34위에서 28위로, 인프라는 20위에서 16위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경제 성과 부분만 27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인 기업 효율성 부분에서 노동시장, 그 다음에 경영관행, 행태가치 이런 것들이 전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개선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미래가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죠. 장기 실업률, 창업 절차가 복잡한 거, 신속한 디지털 전환, 그 다음에 높은 R&D 투자 이런 것들이 강점으로 평가된 반면에 기업 이전에 대한 불안감, 관세 장벽, 이사회의 비효과적인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은 좀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다른 선진국들 중에서는 코로나19 대처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국가 경쟁력이 하락한 그런, 중국은 14위에서 20위로 무려 6단계, 일본은 30위에서 34위로 4단계, 미국은 3위에서 10위로 무려 7단계 떨어져서 홍콩도 홍콩 사태하고 관련돼 가지고 2위에서 5위로, 반면에 싱가포르는 지난해 2위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엉클즈 원포인트 코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상승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신용도가 상승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그 개인 신용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적인 신뢰가 상승하는 거하고 금리, 무역, 환율 이런 데서 굉장히 혜택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에서 좀 잘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던 기업 효율성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은 저도 이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노동시장 순위하고 경영관행, 행태 가치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에서 그 선진국들하고 이런 자본적인 결합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약점으로 여겨졌던 문제거든요. 노동시장, 그 다음에 이런 기업 경영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여겨집니다. 자, 국내 경제는요,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7일 6.17 부동산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뽑았네요. 일단 질러놓고 땜질 처방, 전문가도 헷갈리는 부동산 정책. 정부가 급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 오르고 수도권 곳곳에서 이런 급격하게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이 나타나니까 좀 며칠 안 되는 동안에 정책을 만들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 대책 발표 당일엔 3억 원 넘는 집 사면 전세 대출 갚아야 된다. 다음 날에는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면 예외적으로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이런
좀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나오니까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다양한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진 데다가 정책 범위나 적용 범위나 시점 등이 모호한 내용이 많아서 이런 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와 전문가들까지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특별히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뭐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지난해 12월 16일 대책, 그다음에 올해 2월달 대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갭 투자들이 활성화되면서 특별히 중저가 주택에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대출 제도, 뭐 집값에 대출을 받아야 되느냐, 얼마까지 돼야 되느냐, 언제 이걸 해야 되느냐, 상환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 전세대출 받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300원 넘는 집을 살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한 이 제도가 투기꾼하고 실수요자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Q&A로 정리해가지고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규제를 비켜간 경기도 김포 파주 등에서 풍선효과, 유흥업대에서 땜질 처방, 그 다음에 재건축 2년 실거주제도 규제도 논란,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진 정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부동산 정책은 정권마다 애물단지였습니다. 제가 좀 꼬집고 싶은 것은 6.17 대책도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올해 2월 20일 안정화 대책, 뭐 특별한 경우하고 모든 경우 이거를 같이 규제하다 보니까 투기꾼을 막기 위해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뭐 있을 수가 없죠. 100에 1명이 아니면 1000에 10,000에 1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난 정말 그게 아닌데, 누가 봐도 그게 아닌데.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뭐 사방팔방 위아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 발표하자마자 하루 이내로 이런 불합리한 면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고요. 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권으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엉클조 추가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경제 금융 용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재무 상담, 뭐 금융상품, 엉클조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댓글에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사연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